첫 번째 주제는 자본 흐름 변화와 기후로 인한 경제적 압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는 오하이오의 대형 오픈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연계해 소뱅 자회사 SB 에너지에 최대 3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전체 사업에 대한 신용 지원 논의 규모는 약 1,0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보도됐고 계약 시 절반을 즉시 투자하고 나머지는 SB에너지의 IPO, 최소 50억 달러 조달 예상 시 투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터 틸 같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화석연료 자산 노출을 확대하고 있어 에너지 전환 투자와 전통 에너지 베팅 간 긴장이 존재합니다. 또한 유럽의 반복적 폭염은 기업 손실을 키우고 있는데 지난해 추정 경제 손실은 약 430억 유로였지만 보험금 지급은 약 5억 유로에 불과해 보호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보험사들은 파라메트릭 보험 등 신상품을 확대하는 한편 독일 기업들의 미국 직접 투자가 2026년 상반기 43억 유로로 급감해 지정학 규제 기후 리스크가 국경 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식품 안전, 자율주행, 스타트업과 정책 기업 공경 등 4가지 사건을 다룹니다. 식품 안전에서는 캐틀 큐진이 월마트 전용 마켓사이드 토마토 비스크 수프킷 UPC C9436 사용기한 226S 3,240개를 6월 30일, 7월 7일에 걸쳐 29개 주 일부 매장에 유통한 제품을 리콜했으며 자체 검사에서 리스테리아 의심 반응이 나와 FDA와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에서는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 CPUC가 웨이모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외에 세크라멘토, 샌디에이고 진출을 승인해 규제적 진전이 있었고 스타트업 정책 갈등으로는 마크 큐바니 로 칸나 의원과 창업자 유동성 과세 문제를 놓고 공개 공방을 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치 아이스크림 업체 레버 크리머리는 8월 14일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는데 자산 약 1,378만 달러에 부채 약 2,385만 달러 그리고 벨리원과의 소송에서 약 2,378만 5천 달러의 이익 반환 판결이 주요 압박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객 노동자 권리와 물가, 통화 정책, 기술의 양면성, 데이터 신뢰성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주에서는 우버이츠 도어도야 노조가 합의해 배달 노동자에게 시간당 자전거 31.3천, 자동차 2027년 1월부터 수준의 안전망 최저임금이 도입되며 플랫폼은 21일 평균으로 계산해 보전하는 방식이지만 인게이지드 시간만 보상해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약 400만 명의 객 노동자들이 가짜 자영업 지위로 권리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고용주 책임 전환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7월 물가가 약 2.9%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라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사이에서 어려운 정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술 면에서는 플리머스 대학 스핀아웃 몰랜더테가 15분 내 검사하고 앱과 연동되는 휴대용 박테리아 검사기 수질 지도 앱을 내놓을 예정인 반면 AI를 이용한 사진 악용 같은 신종 범죄 위험도 커지고 있고 한편 공공 데이터 신뢰성 문제는 통계 재평가와 ONS의 노동력 조사, 응답률 급감 등으로 정책 기초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시장의 예상 밖 강세와 배당주 중심의 투자 선호, 그리고 정치적 변화가 사회보장 논의에 미칠 영향입니다. 범유럽 지수 스톡스 600은 2026년 들어 약 10% 상승한 반면 미국 S&P 500은 같은 기간 약 13.5% 상승했고 일부 섹터는 예상보다 양호한 성과를 보였지만 자동차 섹터는 연초 대비 약 16% 하락, 폭스바겐 27.6%의 섹터별 차별화가 뚜렷합니다. 투자자들은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당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종목을 선호하는데 예로 필립스 8 배당 수익률 약 2.25%, 크레센트 에너지의 연수익률 약 4%, 바이퍼 에너지의 배당 32% 인상, 연수익률 약 4.5% 등이 거론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코네티컷 일구 예비선거에서 존 라슨이 루크 브로닌에게 패배 54% 3% 했는데 라슨은 소셜 시큐리티 2100 법안의 강력 지지자였으며
신탁기금 고갈 전망, 재원 마련 방안이 향후 사회보장 정책 논의에 큰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트럼프 가족 연관 암호화폐 회사의 조건부 은행 허가와 그 파장입니다. World Liberty Trust Cover가 미 통화감독청으로부터 국가 트러스트 은행 설립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 회사 지분의 약 38%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등 트럼프 가족이 후원한 실체와 연결돼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허가가 완전 승인되면 해당 트러스트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 환매 등 암호자산 서비스와 전통 금융의 통합을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적 전환점으로 평가되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등은 이해충돌 윤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 관련 은행 금지를 포함한 법안 제안을 촉구했습니다. OCC는 절차가 위법, 비윤리적이지 않다고 했지만 이 사건은 정치적, 감시적 관심을 크게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2분기 포지션 변경으로 알파벳과 주택업종에 대한 대규모 지분 확대입니다. 버크셔는 2분기에 알파벳 주식을 약 4,810만 주 추가 매입해 총 약 1억 600만 주, 6월 10일 기준 약 377.6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게 되었고 연초 보유 1,780만 주에서 크게 늘린 것으로 보도됐으며 6월에는 그렉 에이블 CEO가 알파벳에 추가로 약 100억 달러 투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파벳은 AI 서비스 확장을 위해 약 8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 중이고 버크셔는 주택업종에서도 레너 지분을 약 30% 늘리고 테일러 모리슨을 약 68억 달러에 인수 완료하는 등 주택 섹터의 베팅을 확대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버크셔가 대형 기술주와 주택업종에 대한 재신뢰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리밸런싱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